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R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로레알이라는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HR 업무 쭉 해왔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좀 부끄러운 경험이 저의 첫 팀장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참 돌아봐도 그냥 뭣도 모르고 뭔가 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뭔가 가이드를 주거나 뭐 코칭이나 피드백을 주거나 뭐 혹은 도움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 없이 그야말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분의 업무의 그런 결과가 제가 했을 때보다 좀 마음에 안 들 때에는 그냥 저희가 해버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체계 잡힌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뭐 분명히 우리는 그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리더분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가 이 세상에 못하고 싶은 리더는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망쳐야지. 내가 일부러 우리 팀을 일을 못하게 해야지. 내가 우리 팀의 동기를 막 저해시켜야지. 이러는 분 정말 한 분도 안 계세요. 경력이 생기고 나서 저랑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팀원이 왔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좀 가이드도 줄 수도 있고 좀 조언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은 실제 제가 그때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경력이 쌓여서 생긴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가 스스로 나를 좀 어떻게 돌아보고 내가 뭐 리더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실제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막 열망, 막 이런 뭔가 숙제를 받으면 빨리 해야 돼.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가 높습니다. 조직에 보면 그런 분들이 리더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의 생활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있게 하려고 한다면 그 성격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관리라는 것은 내 성격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은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은 사회생활이나 조직에서 회사에서는 효과적이 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은 성격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는가는 끊임없이 연마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임원 위치에 오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너무 외롭다. 이 외로움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되지만 회사에서 해소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공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회사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잘못해서 와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부분들은 내가 그래서 일 외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해소를 하는 것이 저는 좀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팀원 중에 뭐 매니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약간 좀 저한테 왜 이렇게 티를 안 내주시냐. 그러니까 좀 그런 티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 중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말하기 편하고 일하기 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계속해서 그분하고 보내는 시간이 내가 안 그런 분 한 시간하고 같은가. 같이 팀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나치게 이분하고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균형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리더로서는 나의 호불호를 좀 드러내지 않는 것이 팀으로서 우리가 팀은 어찌됐건 같이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업무적인 긴장관계 유지가 되지만 불필요한 동료끼리 오해는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중에 당연히 팀원들 중에선 제가 더 친하고 싶고 뭐 저랑 더 가깝게 느끼는 분들하고는 그분하고 팀이 안 됐을 때 제가 그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로 갔을 때 훨씬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지내고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리더가 특히 더 외로운 위치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계라는 부분들이 무시될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홍콩에 가니까 나이를 아무도 몰라요. 네.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제 홍콩 오피스에 20개국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새로 입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오피스에 한국 직원들이 다 저한테 와서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저 사람 몇 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를 모르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위계 속에서 리더는 고립되기가 너무 쉬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리더 외롭고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뭐 회사 뭐 역 같아 뭐 못하겠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상사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 우리 회사 좋아. 나 일이 재밌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 들어보면 상사와 뭔가 내가 합이 잘 맞고 일이 재미있고 성취가 잘 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리더로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일이라는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하루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최악의 하루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리더라면 리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조직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 뭐 내가 이 사람을 뭐 자를 수가 있어. 뭐 이 사람을 뭐 대박 승진을 시킬 수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매니징 하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조직에서 겪는 삶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성취를 느꼈던 하루는 나의 리더의 인정, 지지, 그로 인한 성취에서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정말 최악의 어떤 하루, 진짜 직장 생활의 지옥을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반대로 리더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 리더가 나를 몰아넣었던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는 되새겨볼 만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팀원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리더가 역할을 했을 때 팀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리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피드백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어렵지만 어려운 얘기도 해주는 것이 저는 리더가 궁극적으로는 리더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그게 방치가 돼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건물은 관리를 안 하는구나. 낙서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오물도 투척을 하고 그 건물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잖아요. 저는 팀 안에서의 어떤 특정인의 문제 행동이나 혹은 저성과도 깨진 유리창이라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리더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두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우리 팀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 팀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인하게 되고 점점 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리더가 팀에게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을 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저의 구성원들 중에 원하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그때에 좀 망설이지 않고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의 의사도 들어보고 사실 저는 리더로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가 없고요. 예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당장 앞에 벌어지는 변화들은 호기심 말고는 사실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반대로 호기심은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점점 더 없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감, 불편함, 그리고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본능과 싸워야 되는 호기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리더들은 그런 호기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가 저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호기심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내가 배워서 내가 활용 능력을 갖췄어요는 이제는 더 이상 정적인 스킬이 아닙니다. AI 활용 역량은 굉장히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주가 되면 지난주랑 달라요. 어떤 AI 툴을 쓰시던 지난주 버전이 이번 주 버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이번에 가서 어디 가서 배웠어. 그래서 이걸 쓸 줄 알아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달이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모델보다 혁신적으로 다른 모델이 나와서 누군가는 그걸로 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GPT를 활용해 업무 자동화, HR 업무 자동화 뭐 이런 거 교육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봐서 좋지만 3개월, 6개월 뒤에는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